자, 공간도형에 대한 유제 문제 풀이를 할 테니까 잘 한번 봐봐. 얘들아, 진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해봐. 들어봐.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어떤 선분을 만들었을 때 꼬인 위치의 개수가 많으면 몇 개고 적으면 몇 개냐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직육면체에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종류는 3개지.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웃하는 두 점을 연결하느냐, 아니면 한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느냐, 아니면 서로 옛날에는 맞모금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그냥 모서리 대각선이라 하지. 옛날에는 이걸 맞모금이라고 불렀어. 맞모금. 맞모금. 이게 워낙 이제 옛날 표현이라 요즘 잘 사용하진 않지만 서로 마주보는 뭐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한 거. 그러니까 종류는 3개야. 그럼 하얀색을 설정했을 때 꼬인 위치 몇 개고, 주황색을 선택했을 때 꼬인 위치 몇 개고, 노란색을 선택했을 때 꼬인 위치 몇 개냐. 뭐 하얀색은 니네가 잘해. 그러니까 주황색하고 노란색만 꼬인 선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조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꼬인 거는 있잖아.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거라 그래서. 그럼 얘랑 평행한 걸 일단 먼저 지워.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 원래 포함되어 있는 모서리가 아니니까 굳이 신경 쓸 건 없고, 그럼 만나는 것들만. 어떻게? 여기서 만나는 얘하고 얘하고 얘를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얘에서 만나는 얘하고 얘하고 얘를 제거하고 나면 남는 놈들이 바로 저 주황색 선분과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 여기 EH 6개. 그래서 주황색하고 꼬여있는 개수는 6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6개, 주황색은 6개. 오케이, 주황색은 6개였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모서리 서로 마주보는 맞모금 또는 이제 대각선에, 그럼 얘하고 꼬인 건 과연 몇 개냐? 얘하고 꼬인 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한 건 없어. 그럼 얘랑 만나는 걸 제거해줘야 돼. 그럼 얘랑 만나는 게 뒤에서 만나는 얘하고 얘고, 그냥 여기서 만나는 얘하고 얘잖아, 그지?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누구? 하나,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여기 5개, 여기 6개. 그 얘도 마찬가지로 6개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왜 한 모서리 하면 그건 4개랑 꼬이거든. 그래서 꼬인 위치 개수가 제일 많은 건 6개고 제일 적은 건 4개니까 최대하고 최소의 차이는 2다. 그러니까 이건 뭐 최대 최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선분이 주어지면 걔하고 꼬인 위치를 찾는 방법.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평행한 거 지워주고 만난 거 지워주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바로 꼬인 위치 관계다 라는 게 이제 뭐 또 위치 관계 관련된 문제고.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평면의 개수라 해서 여기가 좀 제일 짜증나. 야, 근데 막 해설 봤거든? 막 하나하나 세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조합을 이용해서 평면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2번에 1번에 보면은 뭐 해설을 보니까 막 뭐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같은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자, 우리 평면은 몇 개의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 평면은 몇 개의 점에 의해서? 자, 3개의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지? 근데 여기 지금 점이 현재 몇 개 있냐면 8개의 점이 지금 있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모든 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니까 잘 들어라.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냐? OC 3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 추억에 확통 문제 하나만 잠깐 볼게. 이걸 이해해야 돼. 야, 내가 반원 위에 점을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놓고 직선 개수 몇 개야? 라고 하면 선생님 2개 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 중복이 되니까 4C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빼면은 결국에 이거를 계산 안 하겠다는 뜻인 거니까 하나 남겨두고 빼라. 이게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어. 추억의 문제지? 그 얘기를 왜 했냐? 선생님 5개 중에 3개 점을 선택하면 평면이 나오지? 근데 중복되는 게 생기지 않냐? 같은 평면 위에 있는 4개 이상의 점이 이 평면에 존재를 하고 있죠. 보여? 중복이 된다고. 뭐가? 4개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복이 된다고. 그럼 그냥 빼. 빼면 이거 계산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하나 남겨두고 빼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걸 평면의 개수를 구하는 제일 논리적인 방법인 거야. 하나하나 이렇게 막 찾는 게 아니라. 근데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다 달라? 얘랑 만들어지는 평면하고 얘랑 만들어지는 평면이 다른 평면 아니냐? 직선과 마찬가지로 평면은 넓이가 무한대라. 졸았어 내가 볼 때. 자, 평면은 넓이가 무한대라. 자, 얘하고 얘로 만들어지는 거나 얘하고 만들어지는 거나 같은 평면인 거야. 확실히.
그때 못 들었는데. 아니 수업을 못 들었나? 왜 못 들었지? 저 그때 청주 가느라 아 청주 가느라. 그럼 들었어야지. 강의를 다 찍어놔 돌려놨는데. 들었는데 MOA 인강 봤는데도? 봤는데 확실해? 내가 그 평면이 넓이가 무한인 거란 거 한 3번, 4번은 얘기했을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어, 그지? 졸면서 봤을 수도 있고, 또 깜빡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하여튼간 겹치는 건 이렇게 좀 빼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다. 알겠지? 하나하나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야. 니네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원류에 나와 있는 요 정도 유형만 딱 알아도 돼. 평면 개수는.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문제도 볼 거야.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라 했으니까. 여기 봐. 여기 지금 뭐가 있어? 점이 3개 있어? 직선 2개 있어? 지금 여기 점,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 야, 여기 어느 다른 단원보다도 우리 진도 교재 잘 봐. 평면계수 따지는 방법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졌다고. 자, 봐봐. 점 3개, 직선 2개지? 그래서 평면을 결정 짓는 방법은 점만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점과 직선의 그 조합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선만을 가지고도 평면을 결정할 수 있어. 자, 점만을 가지고 평면을 결정할 땐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그래서 3개 점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점 하나에 직선 하나야. 점 하나에 직선 하나야. 자, 점 선택하는 방법 3가지. 직선 선택하는 방법 2가지. 저희는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자, 직선은 몇 개가 있어야지 평면을 결정한다고? 2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지 평면을 결정해. 그럼 2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이거 몇 가지? 1가지, 6가지, 요거 1가지 다 더하면 8가지 평면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도 보자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야, 여기서 적어도 3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평면의 개수. 저런 말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평면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여기도 중복되는 게 많지. 중복되는 게 많다. 자, 봐봐. 이렇게 따지는 거야. 해설 이상하게 풀었어. 이렇게 따지는 거야. 8개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을 하면 일단 평면이 결정이 돼. 많은 중복이 발생하지. 자, 선생님, 여기는 4개의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을 하면 중복되는 거 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는 남겨두고 빼라고 했어. 근데 그런 상황이 몇 번 발생하는지를 곱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 4개의 점이 한 평면에 있는 상황이 몇 번 발생하느냐. 이걸 빼줘야 되는데 일단 6면체니까 기본적으로 6개는 있겠지. 잘 들어봐. 서로 평행한 평면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요런 평면 2개 있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있지. 서로 평행한 평면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이런 평면이 2개가 있지. 그럼 얘랑 얘랑을 가지고도 2개 만들 수 있고 얘랑 얘랑 가지고도 2개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평면이 몇 개 발생하는 거야? 6개가 발생하는 거야. 다시 서로 마주보는 평면을 기준으로 2개의 4점을 포함하는 평면이 결정이 되지. 그럼 위아래로 2개를 만드니까 앞뒤로 2개를 만들고 양옆으로 2개를 만들고 6개가 또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총 12개를 빼주셔야 된다. 자, 이게 논리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한번 해설 봐봐. 이상하게 풀어놨어. 자, 이렇게 따지는 게 맞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직선의 개수 따지듯이 자, 8개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하면 평면이 결정되는데 중복되는 걸 빼자. 어떤 경우? 4개 이상의 점이 한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거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거 중복되는 거 빼야죠. 하나 남겨두고 빼야 된다고.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사탕 3개씩 주려고 했잖아? 근데 모르고 내가 민지한테 4개를 준 거야. 그렇다고 다 뺐나? 다 뺐으면 안 되지. 중복됐다고. 3개는 남겨주고 빼야지. 그지? 남겨주고 빼야 된다는 거. 중복된다고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겨두고 빼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고 나머지 12개 평면이 나오는 그 과정. 그걸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이번에 3번이었습니다. 자, 뒤에는 좀 띄엄띄엄 풀어도 여긴 좀 많이 풀어볼게. 다 좀 생소하지 않아? 3-1번 문제 봐봐.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직선과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 개수의 최대값. 뭔 소리야? 다시 한번. 야,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직선 LM과 이 밖에 있는 점 ABC로 만들어질 수 있는 평면의 개수야. 자, 마찬가지로 평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점만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지? 점 하나의 직선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직선만으로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자, 점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점과 직선의 콤보로 만들 수도 있고 직선만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자, 점만으로 만드는 방법 몇 개?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돼. 자, 점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평면이 결정되고,
그리고 점 하나의 직선을 선택하는 방법은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그럼 직선으로 만들어진 건 2c가 되게 되니까 요거 더해주면 또 내가 원하는 평면의 개수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값은 몇 개일까? 한 개겠지? 그냥 이 평면 안에 점이 싹 들어가잖아? 그 한 개로 최소값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최소는 안 물어본다고. 항상 최대를 물어보죠. 자, 3-2번도 보자. 공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직선과 이 직선에 포함되지 않은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평면 개수의 최대값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우리 재활용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게. 점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는 3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직선과 평면의 직선과 점의 콤보로 만들 수 있는 건 3 곱하기 3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직선으로 만들어진 건 어떻게 된다?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직선은 2개가 필요하니까. 두 직선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3C를 계산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3-2번 문제였던 거죠. 자, 3-3번 하면 이제 이 재미없는 내용도 이제 마무리가 되죠. 3-3번. 자, 이건 또 뭐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개의 점과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5개의 점? 뭔 소리 사실? 한 직선 위에,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가? 멍청아. 에이, 멍청이. 자,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과 그 다음에 이 직선에 포함되지 않은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평면 개수의 최소값은 또 마찬가지로 1개. 다 한 평면에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니까 1개가 되는 거야. 이건 물어보지 않고 결국에 최대값이 궁금한 거야. 근데 우리 교재랑 똑같아 사실은. 자, 그럼 여기는 죄다 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분리를 한다고 했냐면 야, 점이 3개긴 3개인데 위쪽에서 3개, 밑에서 1개, 위에서 2개, 밑에서 1개, 위에서 1개, 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했고 근데 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건 직선을 선택하는 거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치? 얘하고 얘를 선택하나 얘하고 얘를 선택하나 결국에 직선을 선택하는 거다. 자, 갈게. 그럼 위에서 3개를 선택하는 방법 어떻게 돼? 5C3이 제일 먼저겠지. 이거 볼까? 자, 위에 있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곱하기 밑에 있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 이 밑으로 곱하기 하는 거야. 자, 이는 어떻게 돼? 위에 있는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자, 근데 밑에 3C로 계산한 거 아니라 그랬어.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2개 점을 선택하는 건 그냥 이 직선을 선택하는 거로 해석하면 된다. 더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또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 논리적으로 내가 볼 때 원류 나와 있는 진짜 이 정도만 알아도 이 유형은 정복이 돼. 자, 이게 바로 대표 유형 3호까지 나와 있는 평면의 개수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지 좀만 연습하면 누구나 다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이야.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마스터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냥 내신에서만 한 문제 정도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래도 연습은 해야지. 중요한 문제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한 문제는 1학년 기준으로 보면 4문제 정도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길 바라고. 자, 이제 그 뒤에는 좀 쉬운데 4번이 다 어려워. 이거 4번이. 그래서 내가 볼 때 4번 유형 정도만 좀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뒤에 부분은 그러니까 뭐 지문을 한번 받아봐서 진행하든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큰일이네. 오늘 서울 최고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간대요. 어제 밤 10시에 퇴근하는데 30도더라고. 밤 10시인데 30도. 요즘에 그거 조심하라 그러더라. 야. 드론으로 이렇게 막 촬영하는 막 몰카 막 그런 범죄들이 되게 성행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은 절대로 다 밖에서 다 볼 수 없는 그런 집이니까 집에서 좀 사람 없으면 좀 편하게 입고 다니는 경우 있잖아. 근데 그거를 드론에 카메라 달아서 그거를 촬영하는 몰카가 아니 뉴스에 나오더라니까 막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그 뉴스 깜짝 놀랐어. 선생님 어제 집에 요즘 얘기 좀 그렇다. 아무도 없잖아 집에. 더워 죽겠고.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를 내리고 좀 편하게 있었지. 편하게 좀 있었지. 더우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 근데 선생님들 그래도 19층이든 19층? 그러니까 우리 집은 보려면은 반대쪽 단지에서 만원경으로 보면 보일 정도? 근데 보려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원경, 그냥 좀 허접한 만원경도 보일 정도 거리 한 400m, 300m 정도?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력 좋은 사람이 가만 보면은 저기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거리라. 내가 볼 때는 좀, 이게 좀 블라인드를 좀 쳐야지 되거든. 근데 그게 딱히 단속할 만한 그게 좀 없다 하더라고. 아직 드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아직 우리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 비행을 금지하는 막 공항 근처 이런 데 아니면 그냥 누구나 다 띄우고
뭐 카메라 달고 해도 전혀 뭐 법적인 문제 될 게 없어. 그래서 드론 날리는 거 그냥 불법 아니에요? 아니 불법 아니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불법 아니야. 진짜? 우리나라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카메라를 달아서 하늘로 높여서 그렇게 막 찍고 다니고 해도 전혀 불법이 아니야. 근데 웃긴 건 드론 같은 거 있잖아. 그냥 문방구 같은 데 이렇게 좀 약간 문구점 같은 데 가면 한 10만 원 정도 사잖아? 되게 안정적인 제품 살 수 있어. 되게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해서 막 여기 장난감 같은 데서 막 벽에 막 부딪히고 이런 거 말고 되게 안정적으로 홀드하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드론 있잖아. 그거 한 10만 원 정도면 사. 그럼 거기다가 핸드폰만 테이프로 감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잖아? 그러면은 사야겠다고? 아니, 너무 귀찮아서 엄마한테 메시지 보낼 때 드론데 달아가지고 안방을 펴 보내면 전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엄마!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안 와요. 더 빠르지 않을까. 자, 4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싫어? 시험지 좀 이따 붙일게. 시험지. 3명이 결정이 됐어? 3명 하기로 했어요? 3명이기로 했어. 자, 몇 명까지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3명만 붙이기로 했어. 3명까지만. 저 그쵸? 그지? 네가 3등이니까. 그냥 어디다 붙일까 그냥 밖에 여기 벽에다가 그냥 제 시험 대상해서 그냥 내가 우리 아들과 딸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야 근데 의외로 되게 시험 못 본 사람들 많더만. 평소의 이미지와 다르게 되게 성실하게 공부할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막 그런 친구들 좀 몇 명 있어가지고 외워야 돼. 나영아 코사인 240도. 내일이잖아요. 뭐가 내일이야? 내일 미적분투 내일이다. 그래. 내일 한번 볼게. 내가 지켜볼게. 지켜보겠어. 자, 4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어려워. 이상하게. 이게 왜 여기 지금 몰라. 하여튼 뭐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 한번 잘 들어봐. 공간상에 점 4개가 있었대. 그러니까 4-1번에 보면은 한 평면에 있지 않은, 근데 이게 저 정사면체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냥 점 4개가 이렇게 존재를 했던 거야. 이제 정 20면체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진가가 발휘되죠. 자, 근데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차례로 이어서 만든 도형 ABCD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도형은 과연 어떤 도형이냐? 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다 연결한 게 아니라 A하고 B를 연결하고 B하고 C를 연결하고 C하고 A를 D를 연결하고 그냥 하여튼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도형. 자, 여기 잠깐 보자. 그래서 과연 A하고 B의 중점을 만들고 B하고 C의 중점을 연결하고 C하고 D의 중점을 연결하고 D하고 A의 중점을 연결한 이 점을 이용해서 만든 도형은 과연 어떤 다각형일 것이냐 이거야. 자, 중요한 얘기 나온다. 진짜다. 진짜 중요한 얘기 나온다.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혹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기억나? 좀 말이 좀 있어 보이잖아. 중점 연결 정리. 삼각형이 있을 때 얘하고 얘의 중점과 얘하고 얘의 중점을 연결하잖아. 그럼 나머지 변과 평행하게 된다. 라는 게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야. 잘 들어. 이 밑에 있는 삼각형에서 보면은 얘하고 얘의 중점, 또 얘하고 얘의 중점을 연결한 이놈은요. 누구하고 평행하냐? 얘하고 평행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잘 들어. 근데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하고 얘의 중점하고 얘하고 얘의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얘 연결하면 얘는 또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얘 둘이 어떻게 된다? 서로 평행해. 근데 같은 맥락이야. 같은 맥락이야. 잘 들어야 돼. 자,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하고 얘의 중점하고 얘하고 얘의 중점을 연결했으므로 그럼 얘는 누구랑 평행하다? 얘랑 평행하겠지? 근데 그러한 맥락이 여기서도 적용이 돼서 얘하고 얘의 중점과 얘하고 얘의 중점을 연결했어? 그럼 얘는 또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하겠지? 그래서 무조건 뭐가 나오게 된다? 평행사변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니까 방금 했던 이 느낌 되게 기억해둬야 돼. 알겠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 서로 마주보는 것이 서로 평행하다는 걸 유도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4-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4-2번도 솔직히 좀 그림이 좀 있고 좀 해야지, 그지? 그림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직접 그려서 하라는 건 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정육면체, 자, 그리고 정육면체 먼저 그려놓고 볼게. 자, 우리가 어떤 정육면체에서 그 꼭지점의 이름을 정하는 순서는 암묵적인 룰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했지?
그래서 뭐 밑에서부터 해야 되고 위에서부터 하지만 보통 위에서부터 점의 이름을 잡아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그다음 여기를 E, F, GH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이건 솔직히 문제가 좀 별론 거야. 그림을 주어지고 좀 해야지.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전혀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야 봐. A, G를 포함해. 지금 선생님이 포함하는 이 노란색 선분을 포함하며 HF라고는 이거에 평행한 평면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포함하는 평면은 되게 많겠지 이렇게. 봐봐.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다양하겠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평면 중에서 빨간색이랑 서로 평행한 평면에 의해서 얘를 잘라. 그럼 단면의 모양이 뭐가 나오냐부터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자, 어떤 이 정육면체도 대칭성 때문에 얘하고 얘의 중점과 얘하고 얘의 중점을 지나는 어떤 형태의 단면의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형태의 단면의 모양이 나오게 돼. 보면 좀 상상이 되지? 되겠니? 근데 이 도형이 얼추 보면 왠지 정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다른 바로 뭐냐면 마름모야 마름모. 한 변의 길이 1이라 그랬지? 잘 들어. 여기 길이 1이고 여기 길이 1이면 여기 길이 루트 2지? 그럼 어디 길이 루트 2냐? 얘하고 얘 중점을 연결한 이 길이 루트 2야 루트 2.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서로 마주보는 요 길이 얼마냐면 루트 3이거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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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3. 그래서 이 마름모는 어떻게 생긴 마름모다? 아, 이쪽 길이는 루트 3이고 이쪽 길이는 루트 2인 이런 마름모가 되니까 얘랑 얘랑 곱한다면 반으로 나눈 2분의 루트 6이 넓이가 되게 된다. 이것도 좀 정리만 해도 알겠지? 스스로 생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자, 밑에 있는 4번에 3번은 할 수 있는 문제야. 자, 정사면체에 대한 정보는 선생님이 다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 그지? 정사면체에 대한 정보는 다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다 해서 자, 정사면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할 텐데 자, 얼마나 기억나는지 볼까? 야, 니네 정사면체에서 서로 반대쪽에 있는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도 몇 도인지 혹시 기억나? 얘네들이 이루는 각도 몇 도야? 30도. 30도? 틀렸어. 기억한 사람 없을까? 자, 저 빨간색끼리 서로 몇 도인지 기억나는 사람? 45도. 아닙니다. 47도? 47.5도? 그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야? 50도. 왜 31.25도라 그러지? 어? 몇 도? 아닙니다. 야, 아무도 기억이 안 나? 대박인데? 50도. 50도 아닙니다. 40도. 아닙니다. 30도. 90도! 누구야 90도? 90도야 90도 90도. 90도야 둘이 이루는 각도가. 90도. 야,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니네 상황의 컨디션을 보고 지금 증명을 할까 말까 사실 고민 중인데 지난번에 기억나나 모르겠어. 증명 하나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증명이거든 사실은 되게. 이제 왜? 찍었는데 맞았어? 아니에요. 기억났어? 90도인 거? 그래? 역시 기백을 시험 보는 잡녀. 잘 들어라. 이게 왜 90도인지 설명한다. 중요하다 그랬어. 야, 봐. 어떤 내용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냐면 나 정사면체 정 20년체도 그린 사람이 정사면체가 껌이죠. 그죠? 자, 어떤 내용을 설명을 했냐면 이 선분하고 얘의 중점과 얘를 지나는 이 빨간색 평면이 서로 수직이 됨을 증명을 했었어. 자, 들어.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 중요한 거니까. 나 평면이야. 나 직선이야. 근데 우리 둘이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과는 수직이 되어야 우리는 이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고 그래서 더불어 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 이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이 이 직선 L과 수직이 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니까 좀 기억이 나니? 들어도 기억이 안 나니? 없었으면 뭐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 이거하고 수직이야? 이 빨간색 평면에 포함된 이 직선하고 수직이야? 왜냐면 밑면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수직이 되거든. 그럼 빨간색 표면에 포함된 두 번째 직선하고도 수직이네. 맞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색 평면과 노란색 직선이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빨간색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3번 직선도 노란색과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행 이동을 하면. 그래서 여기 지금 니네가 되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얘진 그걸 기억한 거야, 지금 이거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된다고? 서로 수직이라는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럼 당연히 서로 마주보고 있는 AC라고 하는 선분과 BD라는 놈도 서로 수직이구나. 자, 공간 도형은 많이 들어야 돼. 왜냐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미분은 맨날 하잖아.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건데 공간 도형은 딱 공간 도형에서만 공간 도형을 다루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치가 적은 거야. 우리 많이 잡아야 레벨이 올라가듯이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신아, 그지? 그러면 자, 봐.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하고 얘는 서로 평행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또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서 얘랑 얘가 어떻게 된다? 얘랑 얘가 서로 평행해. 오, 대박. 되게 안 그렇게 생겼는데 얘가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노란색하고 얘가 서로 수직이었으니까 서로 평행한 선분끼리 연결한 저놈이 90도가 된다. 이게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한 변의 길이가 원래 4였거든. 그 여기 길이 4면 이 길이 2고 이 길이 2니까 그럼 이거 넓이는 2, 2는 4. 반으로 나눠서 2. 그래서 얘 넓이가 2가 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가 좀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야. 정사면체에 대한 어떤 성질들, 이걸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된다. 자, 넘어가 볼까? 야, 136, 137은 내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혹시 136, 137 푼 사람 중에 궁금한 거 혹시 있어? 6-3번? 6-3번? 자, 그러면 6-3번 문제만 보고 넘어갈 거야. 준비는 했어. 여기 잠깐 봐봐. 야, 내 평면이 끼리끼리 두 개씩 만나는데 그 교선이 서로 평행하대. 상상을 해야 돼, 머릿속에. 야, 평면 4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면이 이렇게, 우리 여기 4개 있어요. 우리 내 평면인데 나랑 얘랑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나고 우리 둘이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이야. 내 평면이 2개씩 만나고. 중요한 건 그 교선이 서로 평행하다. 상상이 좀 돼? 어떤 상황이지? 윤아야, 한번 생각해봐. 평면 4개가 서로 2개씩 만나는데 교선끼리 서로 다 서로 평행하대. 교선이 다 4개가 평행하게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교선들이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공간 상황에서 이게 발생을 한 거야. 교선들이. 그럼 과연 평면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얘를 이쪽 방향에 봤을 때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아? 평면이? 평면들이? 얘를 이쪽 방에서 봤을 때 평면과 평면이 만나고 평면과 평면이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는데 그 교선끼리. 그럼 공간이 몇 개로 나눠진다? 9개의 공간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여기는 풀이 방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야, 사실은. 6-1번이나 6-2번 문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되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자, 6-3번. 내 평면이 2개씩 서로 만나고 내 교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나? 자, 또 선생님이 정20년째도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또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여기에 알파란 평면이 있었던 거야. 알파란 평면이. 근데 얘하고 만나는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둘의 교선이 이렇게 발생을 했던 거고. 근데 베타하고 평행할 필요는 없고 알파하고 또다시 만나는 다른 평면이 또 있었던 거야, 이렇게. 또 다른 평면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또 다른 평면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이렇게. 또 다른 평면이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랑 나랑의 교선도 어떻게 나오게 되고 이런 교선이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또 만나는 또 다른 하나의 평면이 이렇게 존재했던 거죠, 뒤에. 이렇게 크게, 좀 크게 그려볼까? 자, 이런 평면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선이 어떻게 발생하고 이렇게 그림 좀 못 그렸다, 그지?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된다고 우리 가정하고 넘어갈게, 그지? 자, 그래서 평면이 자, 이렇게 우물 정자처럼 만나고 있어야 교선들이 서로 평행하면서 그리고 평면과 평면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간이 몇 개의 공간으로? 9개의 공간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뜻이죠. 갑자기 이거 하니까 개생각 안 해. 옛날에 선생님이 경시를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 한 11년 전쯤에 경시 수업을 잠깐 해보고 싶어서 과고 가려고 하는 애들이랑 과고 간 애들을 대상으로 경시 수업을 했었었는데 하다가 못 해먹겠더라고. 너무 힘들어. 2시간 수업하는데 한 6시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문제가 이런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8개의 구로 만들어지는 최대 공간의 개수. 문제가 이래. 그럼 9가 막 이거 안 해. 그러고 퇴장했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2가지만 더 하면은 쉬는 시간이야. 자, 7번 유형하고 8번 유형을 보도록 할 텐데, 자, 봐봐. 여기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많이 구경시켜 줄게. 구경 한번 해보세요.
화개장터가 떠오르는군. 미안해, 아재여서. AB라고 하는 선분하고 EF가 이루는 각의 크기 궁금하대.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끔 해줘야 돼. 한번 물어보자. 야, AB하고 평행한 거 아니야, 그래. EF랑 평행한 게 누구야? EF랑 평행한 게 누구야? AC. 그래, AC야. 지금 욕한 거야? 미안해.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각도죠. 60도 끝. 서로 꼬였잖아. 평행 이동하라고 만나게끔. 그래서 둘이 이루는 각도의 크기 청삼각형이네. 1부니까 60도 끝. 이게 60도인 거야, 이 문제. 7-2번 문제 볼게. 선생님, 지금 BH하고 G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평행 이동을 계속해도요, 이게 안 맞나. 이거 우리 진도 교재 마지막에 있었던 유제 문제인데 우리가 문제를 못 풀고 넘어갔던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떻게 해라? 야, 밑에 하나 더 그려. 뭐 밑에 더 그리든 위에 더 그리든 상관없는데 하나 더 그리고, 그 여기는 GD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자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를 1이라 가정하면 이 길이 루트 2니? 그러니까 얘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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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루트 3이니? 그러니? 자, 근데 얘 길이가 얼마 되는 거야, 이거. 이 길이. 이 길이 얼마, 이거? 이 길이 1. 이 길이 2. 그럼 여기는 얼마야? 루트 5냐? 대박. 직각.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사인 세타, 사인 90도. 얼마니? 1이죠? 그래서 정답은 1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나지 않으면 좀 보조선을 그려서 좀 더 그려줘서 이렇게 만나게끔 평행 이동 해줘야 내가 원하는 각도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되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냐? 자, 밑에 있는 7-3번 문제도 보면, 자, 지금 얘하고 얘의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이 두 선분. 근데 이게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 각도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지금 현재 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야, 그럼 얘도 만나게끔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 하나를 더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하나. 앞으로 하나를 더 그려서, 아니면 뒤로 그려서 넘겨드는 거였는데 앞으로 그려볼게. 자,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정육면체 하나를 하나 더 니네가 직접 이렇게 그려서, 자, 두 선분이 만날 수 있게끔 누구냐면, 자, A하고 N을 연결한 선분과 서로 평행한 얘와 얘를 연결한 선분으로 대체해서 각도를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만날 수 있게끔 앞으로 A, N을 평행 이동한 거죠.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거는 좀 J 코사인 법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봐. 한 변의 길이를 1로 잡았는데 사실 한 변의 길이를 1로 잡으면 계산이 더러운데, 그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 2로 내가 확장해도 상관없겠지? 어차피 각도 구하는 건데 길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잘 봐. 핑크색 선분의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봐봐. 이 길이 2고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2야. 그래서 입체도형의 대각선의 길이에 의해서 얘를 계산하는 데 루트 실어주게 되면 핑크색 선분의 길이가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 2, 높이 1, 이만큼 2. 그래서 노란색 선분의 길이도 얼마가 되게 된다?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면의 길이를 2라고 가정한 거야. 지호야. 그럼 이 길이 2고 이 길이 4니까 이 길이는 2루트 5거든. 그럼 내가 얘를 평면적인 그림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3이고 2, 4, 2루트 5. 2루트 5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다? 여기는 이놈의 각도의 코사인 값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근데 지금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각을 둔각으로 계산하는 얘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계산하는 얘기죠. 되겠냐? J 코사인 써도 되고 백악공 써도 되는데 아직까지 J 코사인이 그나마 낫지. 백악공식은 아예 아니었으니까. 자, 갈게. 내가 궁금한 게 여기가 세타인데 그 여기는 얼마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냥 알파라 놓고 계산을 할게요. 자, 이 길이 제곱 20은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자, 코사인 알파가 되게 된다. 그래서 20 얘랑 얘랑 하면 9, 9, 18 넘어가면 2. 근데 2를 얘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9분의 1. 다시 내가 지금 뭐 잘못했니? 자, 얘의 제곱 20에서 얘 제곱 얘 제곱 그러면 이거 되고, 그럼 코사인 알파가 18. 아, 스스로가 둔각이구나. 야, 선생님이 이게 예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스스로 둔각입니다. 오해를 했네요.
오해를 했습니다. 세타 됐습니다. 세타로 계산해주면. 자, 그래서 20 넘기면 마이너스 2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양변 부어줘가지고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는, 아, 이거 정신없어.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 여기 더하기였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J 코사인 쓰면 길이 나오는 거야, 그냥. 알겠지? 자, 20에서 18 빼면 플러스 2였고, 그 마이너스 이제 18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된다. 라는 거고, 자, 오른쪽 이제 두 가지 문제만 풀고 좀 길게 쉬자. 많이 힘들었지? 보내줘, 집에? 되게 좋겠다. 집에 가면. 집에 가고 싶다. 갑자기. 집에 가서 아직 애들 안 왔기 때문에. 오늘 딱 집에 가서 문 열었는데 애기들 누워있는 거 보면 좀 약간 그럴 것 같아. 아이, 이놈들 하고 좀 약간 아빠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까. 살 보여줬는데 완전 시커먼 가 됐어. 그러니까 이 토시를 차고 놀았대. 근데 여기하고 여기 색깔이 이거 이상으로. 아,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애들은 어때? 했더니 애들은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선크림 좀 바르려고 그랬더니, 아니, 발랐는데도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아니, 애들은 토시 안 끼고 노니까. 우리 아들은 맨날 물가만 놀러 가면 맨날 물에 빠져가지고, 지난번에도 펜션에 한번 놀러 갔었어. 수영장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수영복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애기 엄마가 애들을 보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둘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막 하는 동안에 아들이 그때 4살이었지. 수영장 이런 개념을 모르잖아. 물이네 하고 그냥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야. 꼬르륵 들어간 거야. 근데 애기 엄마가 진짜 이게 빨래 건지듯이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애가 나 물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살살 달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놀긴 놀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닷가 가가지고 튜브에 이렇게 엉덩이 깔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낮은 데 있잖아. 걔한테도 한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 5살인데, 그럼 그냥 뭐 수심이 한 요 정도인데 거기다 이제 튜브에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렇게 파도에 써서 넣는데 갑자기 파도가 와가지고 뒤집어진 거야. 튜브가. 그러니까 바닷물은 짜잖아. 안 들어간다고 자기 안 넣는다고 고만 넣는다고 해서 또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또 놀았다 하더라고. 아, 나 참나. 내 좀 잘 보라고 맨날 물을 먹여. 근데 짠물인데. 자, 봐봐. 자, 얘하고 얘 중점 그냥 진짜 깜짝 놀랐어.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아무 생각 없으니까. 수영장에. 그냥 자기가 밟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막무라 그랬지. 자, 보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더라? 내가 그거 뭐 어쩌고 막 그래서 아니 부모가 원래 그걸 아니야 또 잘 없는 데서 너무 디스하면 좀 그러니까. 야, 봐봐. 지금 얘가 한 모서리가 10인 정육면체에 얘하고 얘 중점하고 내린 수선의 발의 이 길이 MQ의 길이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얘는 이제 요 평면 도형만 따로 놓고 보면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은. 이 길이 10이야? 10이잖아. 한 모서리 길이 10이니까. 그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10루트 2지? 그 여기는 얼마야? 10루트 3이지? 그러니까 평면도형으로 놓고 생각해.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엄청 쉬워. 그러니까 여기 10이고 여기 10루트 2고 여기 10루트 3인데 무슨 짓을 하냐면 얘하고 얘 딱 중간에서 뾰롱뾰롱뾰롱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거든. 이 길이가. 그잖아? 그럼 이거는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이 각도의 사인 값을 여기서 구해보고 여기서 구해보자고. 자, 여기서의 사인 이게 5루트2거든? 그럼 이 노란 5루트2 멍청아. 자, 노란색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정의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5루트2분의 x인데, 근데 이 큰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를 정의하면 얘분의 얘거든? 루트 3분의 1이야 얘가. 자, 그래서 x값은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5 루트 2가 내가 원하는 길이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하나 거기 밑에 8-3번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정사면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민지야? 얘랑 얘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 몇 도라고? 90도. 자, 그래서 이 모서리의 점하고 이 모서리의 점하고 연결하는 거리의 최소값? 최소값은 수직거리야. 그래서 뭐가? 얘가 수직이 되고 얘가 수직이 되는 이 선분의 길이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는 거였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면 도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중해서 보자. 한 모서리가 3이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 얼마야? 2분의 3이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니? 2분의 3루트 3이지? 옆면
ABC라고 하는 정삼각형에서만 집중해서 보면 얘가 1대 2대 루트 3이 되니까 그럼 이 길이 3루트 3이야. 여기는 3루트 3이야. 여기는 3이지. 그래서 평면도형 가지고 생각하자고. 평면도형. 그러니까 여기가 3루트 3이고 여기 3루트 3이고 여기 3이니까 그럼 수선해발 딱 내렸을 때 이 길이가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H 구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는 니네가 하고. 되겠니?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공간 도형에 대한 한 파트였어.